안녕하세요. 또 한 살을 먹어버린 봄노래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2023년에 출시된 인상 깊은 포터블 하이파이 제품들입니다. 작년 2023년 한 해에도 굉장히 많은 신제품들이 출시가 됐죠.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제품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뭐 제품 부품이나 뭐 재료 수급도 안 됐을 뿐더러 직원들이 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 일할 사람도 없고, 그리고 국가가 이제 폐쇄되면서 수출과 수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그 국가에는 출시할 수 있지만 수출이 안 됐으니까. 근데 뭐 요새는 뭐 그 국가에서만 판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출시가 동시에 출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상당히 아쉬웠었는데 2023년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신제품들이 우후죽순 많이 출시가 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2023년에 출시된 모든 포터블 하이파이 제품들을 다 만나보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겪어본 제품들만 소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디오 테크니카의 TWX9입니다. 모든 제품에 이제 카테고리랑 금액을 적어놨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출시가를 적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금액이라는 게 이제 할인 행사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본사에서 금액을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있거든요. 요거는 출시 금액이고 참고만 하시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출시되기 전부터 2022년 말부터 이제 좀 이미지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좀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제품들이 무선 이어폰 중에서도 50만 원이 넘는 고급 제품들이 좀 되게 고급스럽게 느껴졌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대 제품인데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소리가 뭐 구려도 소리가 별로 좋지 않아도 나 무조건 살래, 이렇게 디자인에 반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꽤나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출시된 오테 블루투스 제품이었기 때문에 또 기대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이 제품은 전형적으로 오테 사운드입니다. 오테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약간 그 아름답고 섹시한 고음이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가형 제품 중에서는 조금 이제 그 젊은 여성의 사운드, 그러니까 좀 약간 에너지가 있고 그다음에 밝은 그런 사운드가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좀 고가로 갈수록 되게 이제 중후한 좀 내공이 있는 좀 나이가 든 중년의 여성 보컬, 이런 게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그 저가형 제품의 소리가 나요. 제품이 저가라는 게 아니고 오테의 사운드 중에서 저가형 특유의 그 밝고 에너지가 많은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테가 옛날에는 되게 잘 나가는 브랜드였었는데, 이게 대세가 무선으로 바뀌면서 뭔가 좀 시들시들한, 요즘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했었었는데, 이 제품은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테의 부활, 그런 부활의 신호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다음은 파이널의 J8000입니다. 이 제품 이제 파이널에서 내놓은 무선 이어폰 중에서 가장 고급 모델인데, 이 제품 내세운 게 이제 8K 사운드라고 해서 이제 다음 세대의 사운드를 얘기했었죠. 근데 이게 출시 때부터 되게 말이 많았던 게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파이널에 되게 이제 음향적인 명가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는 그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소리가 좀 되게 특이한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평가가 좀 극단적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제품이었는데, 이 다음 세대의 사운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운드가 조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운드였기 때문에 이게 그거에 공감하지 못하면 굉장히 망작, 그리고 공감한다 그러면 와, 이게 다음 세대의 사운드구나, 완전히 새로운 음향의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제품이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국내에서는 평이 꽤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일본 브랜드잖아요. 일본에서는 평가가 꽤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품 출시된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MK2 버전을 출시한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 제품은 굉장히 특이한 제품이고 독특한 제품이어가지고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또 촬영할 예정이긴 합니다. 다음 BMW의 PI7S2입니다. BMW가 되게 이제 고급 브랜드죠. 그래서 이 브랜드가 최근에 이제 이어폰 헤드폰을 많이 출시하면서 이제 프리미엄의 일상화를 꿈꾸는 그런 느낌을 가져다주는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브랜드나 아니면 뭐 디자인이나 뭐 사운드나 착용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종합 점수가 가장 우수한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이제 BMW PI7이 나왔을 때는 라이벌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독보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의 왕이다,
뭐 무선 이어폰 끝판왕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경쟁 모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땅 따먹기를 좀 하지 않았나. 다음은 피오의 FF5입니다. 피오가 굉장히 다양한 제품군을 선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오픈형 이어폰 시리즈가 있어요. FF 시리즈라고 있는데 이 제품은 FF 시리즈에서 가장 상위 모델입니다. 그만큼 가장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소리를 냅니다. 보시면 이어폰 뒤쪽에도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오픈형 이어폰이 원래 개방감이 많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런 오픈형 이어폰 중에서도 더 이제 개방감이 좋은 뛰어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형 이어폰 자체가 옛날 이어폰의 방식이잖아요. 요새는 다 커널형으로 나오니까 가장 그 주류였던 때가 20년 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오의 오픈형 이어폰들은 20년 전의 향수를 좀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사운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마두의 타입 512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되게 이제 근육질 상남자라는 그런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질 상남자 하면 떠올리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 연예인들, 아니면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그래서 되게 확실한 캐릭터를 갖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이 전체적으로 소리가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이 저음 하나만은 캐릭터가 정말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셨을 만한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이제 제품들의 사운드가 대부분 이제 고음 위주의 사운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음을 막 그 위쪽으로 샤랄라하게 좀 그런 사운드가 많은데 이 제품은 옛날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 저음의 느낌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음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이어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T플러스의 솔리테어 T입니다. 금액이 엄청나죠. 엄청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평가는 야, 무선 헤드폰이 뭐 이렇게 비싸냐? 그런 평가가 있고, 그리고 뭐야? T 플러스인데 왜 이렇게 싸냐? 이런 그 상반된 평가가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T 플러스 A가 굉장히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품들이 금액이 다 어마어마하거든요. 무선 헤드폰이라는 게 되게 이제 진입 장벽이 낮은 카테고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비싸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T 플러스는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일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선 헤드폰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제품은 거의 유선 헤드폰에 필적하는 굉장한 압도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T 플러스 A 브랜드 자체가 되게 소리가 심심한 편이에요. 제가 이제 T 플러스 A 사운드를 설명할 때 가장 비유 많이 하는 게 사찰, 절에 온 것 같아요. 아주 점잖고 진지하고 되게 잔잔하고 조용한 평화로운 그런 사운드를 내기 때문에 취향이 조금 많이 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능은 압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디지의 맥스웰입니다. 현존 최고의 음질을 갖고 있는 게이밍 헤드셋이라고 생각하고요. 전작에 이제 무선 게이밍 헤드셋이 있었어요. 펜로즈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전체적으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좀 내구성이 약하고 딱 봤을 때 조금 고급스럽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재질을 스틸로 바꾸면서 메탈 계열로 바꾸면서 전작 TV에서 이제 그런 고급스러움, 품격이나 아니면은 내구성을 강화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컵 모양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컵이 커지면서 조금 더 기본적인 그 차음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간을 형성하는 그런 느낌들이 조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근데 이 제품의 가장 큰 걸림돌은 490g이라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오디지가 옛날부터 이제 그 LCD라는 헤드폰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LCD 제품들이 다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디지 하면은 거기 겁나 비싸고 무거운 브랜드 아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한동안 좀 가벼운 제품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최신 작품인 맥스웰에서는 굉장히 다시 무거워지면서 얘네가 역시 그러면 그렇지 라는 그런 그런 느낌을 주었던 모델입니다. 다음은 4오디오의 라돈 6입니다. 금액대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의 이제 프리미엄 이어폰을 만드는 브랜드가 4오디오고요. 4오디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운드를 대집성한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한정판 모델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소비자들 평가가 끝판왕 이어폰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다음은 레이저의 바라쿠다 프로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레이저가 이제 게이밍 브랜드다 보니까 게이밍 기어 브랜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선입관이 있어요. 게이밍 기어들 헤드셋들 소리 들어보면 다 좀 좀 그랬거든요.
근데 몇몇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게이밍 제품으로서도 훌륭한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었었는데 이 제품을 듣고 나서 레이저가 확실하게 음향적인 소양이 있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었던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해상력과 굉장히 그 박력 있는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사운드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THX라고 해서 이제 그 입체 음향 전문 브랜드거든요. 요 브랜드를 레이저가 인수했어요. 그래서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THX의 입체 음향 공간감을 이용해 가지고 헤드폰에 도입을 했기 때문에 게이밍 헤드셋에서 요구하는 그런 입체적인 표현, 공간 표현들, 공간감, 방향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우수한 헤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레이저의 모레이 게이밍 이어폰입니다. 이쪽 모바일 하이파이 쪽의 제품들을 정말 수백 개 이상의 제품들, 그러니까 수백 개 이상의 이어폰들을 귀에 직접 착용을 해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착용감이 편했던 제품을 꼽으라면 이 제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압도적인 착용감을 갖고 있습니다. 요새 또 이제 개인 인터넷 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막 5시간, 6시간, 뭐 벌칙 같은 거 하면은 24시간 방송 막 이런 것도 하시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정말 그 착용감이 좋은 게 필요할 텐데 이 제품은 그런 분들한테 좀 추천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보통 게이밍 제품에는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어셋, 헤드셋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제품은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어폰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어폰에 마이크가 달린 것들이 대부분 마이크 성능이 굉장히 별로거든요. 그래서 뺀 걸 수도 있고, 그리고 레이저라는 브랜드에서 전용 마이크가 따로 나옵니다. 스탠딩 마이크, 세이렌 시리즈라고 나오는데 그게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앞서 그 바라쿠다 프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레이저라는 브랜드가 사운드가 진짜 훌륭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훌륭한 게이밍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소리의 방향, 거리, 공간 표현 이런 것들이 좀 탁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되게 잘 만들어진 게이밍 이어폰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소니의 무선 이어폰 WF-1000X M5 모델입니다. 소니는 음향기기 브랜드이기도 하고 전자기기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운드와 기능적인 전자기기로서의 기능, 조화로운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사운드나 기능이나 둘 다 S급은 아니지만 둘 다 A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둘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제품이 이제 거의 1, 2년 주기로 한 번씩 신모델이 나오잖아요. M4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업그레이드 하기에 약간은 애매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M3를 쓰시고 계신 분들은 무조건 업그레이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M4를 가지신 분들은 약간은 고민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피오의 FT3입니다. 레퍼런스 헤드폰의 세대 교체라고 부를 수 있는 제품일 것 같고요. 레퍼런스 헤드폰으로 가장 각광받는 거는 제나이저 HD600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 좀 확실한 대항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제품 제가 이제 구매해서 따로 갖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워낙 마음에 드는 제품이어가지고 영상을 따로 한번 찍기도 했었죠. 레퍼런스 헤드폰이라는 게 모니터링 작업할 때도 필요하지만 그냥 음감러 한테도 레퍼런스 헤드폰 하나 정도는 저는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음은 드비알레의 제미니2입니다. 사실 포터블 하이파이계에서 드비알레라는 브랜드가 그렇게까지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미니 1 때 굉장히 폭발적인 그 인기를 얻으면서 되게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미니 1도 이 브랜드 제품도 많지 않은데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제미니 2에서는 더욱 더 완벽해지면서 단점이 느껴지지 않는 프리미엄 무선 이어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바람직한 후속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아즈라의 오리진 이어팁입니다. 아즈라는 국내 브랜드고요. 그다음 이어팁을 전문으로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오리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기본에 충실한 이어팁이라는 생각이고요. 이어팁의 기본이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좋은 착용감과 그 다음에 그 꾸밈 없는 사운드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은 제가 사용해본 어떤 이어팁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착용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운드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어폰이나 케이블의 사운드에 영향을 안 주는 굉장히 순수하고 꾸밈 없는 사운드가 있어가지고 이어팁계의 레퍼런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어팁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어폰 마니아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 이어팁은 하나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다음은 제나이저의 엑센텀 와이어리스 무선 헤드폰입니다. 대중적인 금액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사운드 품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헤드폰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소니가 저는 1순위였거든요. 요 금액대에서는 요 제품이 나오면서 그게 좀 순위가 역전된 것 같아요. 이 금액대에서 높은 사운드 품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헤드폰의 왕 제나이저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다음 보스 QC 울트라 헤드폰입니다. 이게 NC700이라는 모델의 후속작이고요. 전작 대비해서 이 사운드가 개선됐는데 해상력도 높아졌고 그리고 사운드의 밸런스, 그러니까 NC700에서는 조금 저음이 많이 빠지는 사운드여가지고 보스 하면은 원래 저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음이 많이 빠지는 사운드라서 조금 이질적인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다시 저음이 든든하게 보강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몰입 오디오라는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게 이제 그 공간 음향을 적용하는 기술이에요. 공간감이 필요한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영화라든지 아니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입체 음향이 입혀져 나오는 그런 음악들, 라이브 음원들 그런 음원에 되게 재밌게 들을 수 있는 몰입 오디오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뭐 보스 특유의 전면 특허인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수준 높은 노이즈 캔슬링은 그대로고요. 역시나 그 이번에 QC 울트라 헤드폰도 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만족하실 부분이 많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엘리시안 어쿠스틱 랩스의 어나일레이터입니다. 2023년 거의 말에 나왔거든요. 2023년에 그 대단한 것들을 다 좀 되게 훌륭하게 마무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들어본 모든 이어폰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운드를 가진 이어폰이었습니다. 끝판왕이라는 느낌이에요. 어나이얼레이터가 뭐 절멸자, 종결자 막 이런 의미를 갖거든요. 요 제품을 제가 봤을 때는 현존하는 최고의 이어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종결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브랜드의 수장이, 그러니까 개발자가 되게 천재적인 예술 감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어폰인데 되게 스피커로 듣는 것 같은 그런 되게 넓고 자연스러운 공감과 울림을 갖고 있다는 점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이제 그런 느낌에 이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인기가 대단합니다. 엘리시안 어쿠스틱 랩스가 그렇게 규모가 큰 브랜드가 아니라 가지고 인기는 많은데 재고 수급이 쉽지 않은 게 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가 계속 성장해서 꾸준하게 제품을 내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네, 2024년 갑진년이 왔습니다. 갑진년을 맞아가지고 올해도 이 갑진 음향기기가 산처럼 많이 출시되길 기원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